자, 두사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사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좀 달성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만 700원대의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다들 심장이 좀 뛰실 겁니다. 10만 원대까지 넘어가고 드디어 신고가까지 좀 달성하니까 솔직히 걱정보다도 기대감이 많이 생기실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 우리가 이제는 15만 원, 이제는 뭐 20만 원, 이제는 뭐 기대감이 생각 좀 들죠. 그래서 드디어 좀 내 인생이 좀 좋은 날이 오나 싶으실 텐데, 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행복 회로가 좀 돌아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겁먹을 자리보다는 우리가 기대를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왔는데, 자, 우리가 이런 기대치를 좀 극대화시켜야 될 짜릿한 구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다들 이런 환호성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아무 계획 없이 꼭대기에서 넋놓고 있다가는 가장 억울하게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흥분해서 불나방처럼 지금 달려드는 순간인데, 외인들은 아주 치밀한 다음 스텝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폭발적인 상승의 진짜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미친 신고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두사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다들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터진 화려한 신고가가 지금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3월 초에 보시면 정말 60인 선까지 깨면서 지독하게 좀 밀렸죠. 그러다가 좀 다들 원전 테마가 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매도로 선택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기대감들이 인해서 드디어 팩트가 터졌습니다. 당장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금 체코 드쿠바니 원전에서 3,200억짜리의 핵심 터빈 수주가 터졌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적인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가스터빈 계약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루 이틀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에요. 지금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작년에만 무려 14조 7천억에 달한다라는 발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창사 이래 지금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 재팟을 미리 읽은 주체들은 개인들이 던진 이 물량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띄워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수급을 좀 보시면요. 오늘 외인들이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이전부터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기관들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지금 비중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하락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외인이 던지면서 이런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상승 추세 속에서 외인들의 모습이 지금 매수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빨간색 선이 지금 외인들이거든요. 외인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떨어질 때마다 주가의 비중을 낮추면서 다시 상승을 만들었던 건 외인들이 만드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슷한 이런 신고가 자리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선들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모든 선들이 정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좀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진 않았지만 최근에도 계속적인 거래량을 바탕으로 상승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인 만큼 우리가 11만 원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추격 매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화둔성에 젖어 있을 때 세력들은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했습니까? 작정하고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볍고 좀 높게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라는 뉴스가 터지면 따라붙는 이런 단타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밀어버리면서 환호하던 그런 개인들을 기겁하게 만들면서 수익으로 다 던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를 만든 지금 외인들은 싹 다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흐름들이 보통 장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도 다니시고 본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무서운 장중에 흔들기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진짜 그 타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좀 잡아두다가 이제는 문자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나오는 그런 무서운 흔들기가 진짜 개미털기인지 아니면 그 무서운 흔들기가 익절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제가 두 눈으로 보면서 정확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저도 채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좀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에 대한 타점과 함께 우리가 수익 상승이 나왔을 때 외인들의 물량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세가 좀 나와주곤 있지만 이게 장 마감 때까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흐름의 대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대치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좀 여러분들이 좀 수익 기대감이 좀 생기는 구간인데, 이런 기대감을 좀 이용하는 좀 지금 외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우리가 대처가 없다면 쉽게 좀 기대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선들이 21선에 대한 하향 돌파가 나왔을 때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한번 지금 돌파가 나왔을 때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도 보면 1파, 2파, 3파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4파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흐름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렸는지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차트에서 상승을 만들 때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형주가 아니었잖아요. 가벼운 테마주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심장이자 앞으로 좀 생태계의 좀 그런 대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다 보니까 AI가 지금 멈출 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대체 지금 자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좀 대체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실질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급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AI에 대한 전력에 대한 해답은 SMR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 증권사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13만 5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죠. 자, 왜냐하면 지금 빌 게이츠, 테라파워를 비롯해서 미국 SMR에 대한 기업들이 싹 다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대형 원전 핵심 주기기 이런 직접 갖고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좀 적자 늪에서 좀 벗어났고 지금은 14주라는 수주가 쌓여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차트가 예쁜 종목이 아니라 회사의 체급과 DNA가 완전히 진화하는 역대급 구조 성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완벽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저점에서부터 지금 고점까지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진짜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잣대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뚫어낸 이런 역사적 신고가 차트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펄펄 끓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글로벌 산업 슈퍼사이클과 외인들의 폭발적인 자금이 정면으로 만난 지금 가장 완벽한 대세 상승에 대한 초입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좀 조정의 흐름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까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을 때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